그런가 하면 이재명 전 대표의 이 선거법 의혹이 1심 판결이 이르면 10월에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결심이 9월 6일로 못 박아졌기 때문입니다. 길고 긴 판결, 선거법 1심 곧 종결.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라는 발언 선거 때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라는 이 두 발언이 거짓이다라는 의혹이죠. 선거법상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과 관련된 혐의가 제기됐고요. 그 1심이 길고 긴 공판 절차 끝에 9월 6일에 결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결심 공판 이후에는 선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중에 혹은 10월에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인 인생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의 반박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 입장도 있는데 들어보시죠. 당시에 이 논란이 됐었던 발언부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거죠.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걸 제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그럼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인생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함께 보시죠. 공직선거법 위반. 원래 이 공직선거법은 선거 끝나고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법원이 이걸 어기면서 길게 시간을 끌어온 측면이 있죠.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됐을 때는 의원직 상실, 5년간 피선거권 제한, 이러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대선 보전 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이 걸려있는 판단의 1심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길고 긴 공판 절차 끝에 9월 6일에 결심이 예정돼 있어요. 더는 이제 듣지 않고 결론 내린다는 거면 꽤 길었는데 9월 6일에 변론이 종결되면 10월에는 선고입니까? 10월에 선고해야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내에 끝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기소가 언제 됐느냐? 2022년 9월 8일이었어요. 그러니까 9월 6일에 결심한다고 해도 이미 2년이 늦은 거예요. 10월 달에 선고하면 2년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은 사실 다 끝났어요. 지난 금요일에 마지막 증인 나와서 증인 신문 다 한 거고요. 일정 보니까 7월 12일에 서증조사, 8월 23일에 피고인 신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신문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6일에 변론 종결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 변론 종결할 때 뭐 별거 있겠습니까? 구형하고 뭐 최후 변론 같은 거 하고 그러면서 끝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재판부도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아니 증인 신문 다 끝났으면 이미 지금도 2년 가까이 늦었는데 빨리빨리 7월에 다 그냥 끝내버리고 8월에 결심하든지 8월에 선고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100만 원 하니까 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허위사실 공표죄가 뭐 간단한 범죄인 줄 아는데 그 공직선거법에는요.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벌금은 3천만 원 이하고요. 제가 양형 기준을 찾아봤더니 기본적으로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는 5년 이하 징역이지만 기본형으로 한 10개월 정도 징역을 때리든지 아니면 벌금형 때릴 때는 최소한 200만 원에서 800만 원. 그다음에 가중 요소가 있거든요. 가중할 때는 어떤 게 가중 요소냐면
아니면은 뭐 선거일이 임박했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거나 아니면은 허위 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아니 이재명 후보가 왜 저런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김문기라고 한 사람을 왜 모른다라고 했겠습니까?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대장동이라고 한 사건을 표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김문기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게 아니고, 예컨대 제가 김진 아니야 그래도 나 김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단순한 인간 자연인 김진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돌직구 쇼를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아니, 돌직구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김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뭐 국토부 공문 그 이야기는 백현동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니까 이거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가중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가중 요소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그 다음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양형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은 대충 그 결과가 그려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뭐 1심 선고가 곧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강하게 비판해 주셨습니다. 모를 리 없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시장 시정을 하면서 혹은 뭐 지사직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억이 없는 인물이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시공간이 특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크지 예.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네. 만에 하나 1심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는 당연히 항소하겠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일단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대표와 관련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번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은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뭔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을 논하는 그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이나 뭐 수사 이런 것들이 정치인 이재명에게 그렇게 큰 타격이 되지 못한다라는 게 한 가지인 것 같고, 하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선거나 1심 판결이 나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큰 파장이 되겠느냐라고 보면 어쨌든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 대표 변호인 측에서도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정말 좀 안 좋은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항소하고 뭐 항소를 넘어서 상고하고 이런 일들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장기화되는 국면은 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아예 선고 결과가 없었을 상태랑 혹에 하나 만에 하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라는 것은 무언가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분위기나 당내에서. 뭐 큰 틀에 있어서의 네. 좀 뭐랄까 지금까지의 예컨대 우리가 방금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김두관이라든지 네네. 이인영이라든지 네. 심지어 김동연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당에 대한 어떤 그 개입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 전에 제가 부산 낙동강 벨트를 갔을 때 부산에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 질문이 그런 거였습니다.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 주자가 누구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현실화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대명이다, 친명체제를 확고히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들이 당원들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다음 지방선거라든지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이 좀 더 발빨라질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친노 친문의 핵심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동인이 예. 작동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